안녕하십니까. 2024년 제2차 나이스 이세미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금융평가 이실장 곽노경이라고 합니다. 최근 금융산업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제2금융권의 국내 및 해외 부동산 PF 이슈와 함께 부동산 신탁업계의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과 관련된 리스크 또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부동산 신탁사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리스크 점검 책임준공기관 경과사업장 증가세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먼저 준비한 자료를 발표하고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경우 유튜브 로그인을 거친 후 실시간 채팅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융평가이실 권신혜 책임연구원의 발표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이스 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 권신혜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신탁사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리스크 점검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익스포저 현황을 짚어보고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구조 및 법적 쟁점에 대해 설명한 뒤 마지막으로 향후 부동산 신탁사의 신용평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석 대상은 전업부동산 신탁 14개사의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장 PF 익스포저 및 신탁 개정대입니다. 현재 부동산 신탁사는 금융계열 8개 및 비금융계열 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분석 시 나이스 커버리지는 밑줄 표시된 7개사 대상입니다.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은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부동산 신탁사가 신용을 공유하여 준공 위험을 분담하는 상품이므로 부동산 신탁사의 신용 등급뿐만 아니라 모회사의 신용도가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상품이 출시된 이후 금융계열 부동산 신탁사들은 해당 상품의 성장세에 힘입어 실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부동산 신탁업계에서 금융계열 부동산 신탁사가 점하던 영업수익의 비중은 2015년 33%에서 2023년 50% 수준까지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 인가된 신생 부동산 신탁 3개사는 모두 금융계열 부동산 신탁사로 플레이어 수가 기존 금융계열 5개, 비금융계열 6개에서 금융계 8개, 비금융계 6개로 변동된 측면도 있지만 세계 회사의 영업수익 비중이 최근 5년간 평균 5.7%인 점을 감안하면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의 성장에 힘입어 금융계열 부동산 신탁사의 약진이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익스포저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말 기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장 관련 PF 대출 잔액 규모는 24.8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업권 전체의 자기자본 5.5조 원 대비 4.5배입니다. 금융계열의 PF 잔액은 자기자본 대비 8.1배로 높은 수준의 익스포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금융계열의 경우 자기자본 대비 1.6배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의 익스포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PF 대출 규모는 업계의 공격적인 영업과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2021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부동산 경기 둔화 및 리스크 관리로 개선 추세이나 여전히 자기자본 대비 과중한 수준입니다. (2023년) 말 기준 나이스 커버리지 부동산 신탁 7개사 준공사업장을 제외한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장 중 예정 대비 실제 공정률 갭이 10% 이상 차이나는 사업장 PF 비중은 19.1%입니다. 자기자본 대비 PF 잔액 비율이 72.4%로 2022년 말 167.6%보다 유의미하게 개선되었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금리 상승, 공사비 급등 등으로 인한 자재 조달 지연, 시공사 부도 및 회생 등으로 공정이 지연되면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공정률 갭이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2022년 이후 관련 신규 수주를 줄이고 기존 사업장의 공정률 만회를 위해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추가 사업비를 고유 계정으로 투입하여 잔업 등을 통해 공정률을 만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업권 전체 부동산 신탁사 책임준공 기한 경과 사업장 관련 PF 대출 잔액은 1.9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부동산 신탁 업계 자기자본 대비 35%입니다. 또한 책임준공 기한이 6개월 이내에 도래하면서 공정률 갭이 10% 이상인 사업장 관련 PF를 포함하면 기관 경과 및 임박 사업장 관련 PF 잔액은 2.7조 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50% 수준입니다. 나이스 커버리지 기준 시공사의 책임 준공 기한을 경과한 사업장 관련 PF는 전체 대비 23%이며 신탁사 책임 준공 기한을 경과한 사업장 관련 PF는 전체 대비 8%입니다. 임박한 사업장을 포함하면 전체 대비 11%에 육박합니다. 부동산 신탁사의 책임 준공 기한은 일반적으로 시공사 기한 대비 6개월 정도 늦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동산 신탁사는 추가 사업비를 투입하고 잔업을 진행하여 공정률 갭을 만회하고 있어 시공사 책임 준공 기한을 경과하더라도 실제 부동산 신탁사 책임 준공 기한을 경과하는 경우는 약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나이스 커버리지 7개사 기준 책임 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PF 약정 한도는 토지비를 제외한 총 공사비의 82%로 분양 대금 등 기타 조달 비중은 18%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사비 지급 시 부동산 신탁사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는 드물지만 최근 시공사 부도 등으로 인해 공정이 지연되면서 공정률 갭을 만회하기 위해 고유 계정인 신탁 계정대로 공사비를 투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말까지 2% 이하에 불과하던 자기자본 대비 책임 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신탁 계정대 비율은 13.6%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신탁 계정대는 기존 PF 대출보다 후순위이므로 이 중 81%가 고정 이하로 분류되어 있어 향후 대손 부담이 상존합니다. 나이스 커버리지 기준 책임 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장 PF 대출의 수도권 비중은 63%이며 주거 비중은 52%입니다. 고정 이하 사업장으로 한정할 경우 수도권 비중은 75%, 주거 비중은 44%로 수도권 비주거 사업장이 상대적으로 부실화가 더 많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책임 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장의 부실화 사유는 분양경기 둔화가 아닌 공정 지연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수도권 사업장이 상대적으로 인건비 상승 및 자재 조달 지연 등으로 인해 공사비 급등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스 커버리지 기준 분양률과 공정률 갭 모두 전체 기준으로는 수도권 사업장이 비수도권 사업장 대비 양호하지만 고정 이하 사업장에서는 수도권 사업장이 열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정이 예정 공사 기간 대비 크게 지연되는 경우 수분양자의 계약 해지 요구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도권 고정 이하 사업장 관련 분양률 갭도 비수도권 대비 높은 것으로 추론됩니다. 나이스 커버리지 부동산 신탁사 7개사 기준 책임 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장 시공사의 입찰용 비협평가 등급은 차입형 토지신탁 시공사 대비 다소 열이한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사 단독 책임 준공이 어려운 중소건설사의 책임 준공에 부동산 신탁사의 책임 준공을 보강하여 진행하는 상품이므로 부동산 신탁사가 고유 계정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차입형 토지 신탁 대비 시공사의 신용 위험이 더 큰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 및 부동산 금융시장 내 유동성이 감소하면서 중견 규모의 건설사 부도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책임 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시공사의 신용 위험은 당초 2차 시점보다 최근 더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책임 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시공사는 대부분 중소형 건설사로 재무 안정성이 열이합니다. 나이스 커버리지 부동산 신탁 7개사 기준 책임 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시공사의 토목 건축 기준 시공 능력 평가 순위는
100위권 박 건설사가 83.8%를 차지합니다. 2023년 당기순 손실을 기록한 시공사의 비중은 30%를 상회하며 부채 비율 300%가 넘는 시공사의 비중도 20%를 상회합니다. 다음으로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구조 및 법적 쟁점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신탁사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은 기존 부동산 개발 금융에서 시공사 및 계열사가 대주단에 대하여 최금준공 확약을 제공하던 구조에서 부도 등의 사유로 시공사의 책임준공이 어려워지더라도 부동산 신탁사가 대체 시공사를 선정하여 일반적으로 시공사의 책임준공 기한 대비 6개월이 추가된 기한 내에 책임준공을 제공하는 구조로 확장된 것입니다. 부동산 PF 대출 구조에서 책임준공 특약이 중요한 이유는 분양률이 저조하더라도 건물 등이 완공되어야 담보대출로 전환하거나 경공매를 통해 대출금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시공사의 책임준공 확약은 약정한 기한 내에 건물을 준공하여 대주단에게 담보물을 양도할 의무를 갖게 되고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 전체 금액을 인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부동산 신탁 책임준공 확약은 손해배상이라는 점에서 채무의 본질에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 신탁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급 보증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준공 기한 경과 시 대주단의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를 발생합니다. 대주단 및 부동산 신탁사 소송의 쟁점은 계약서의 손해액을 PF 대출 원리금이라고 명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을 무효화하고 부동산 신탁사의 책임을 실제 손해액으로 한정할지 아니면 계약서의 내용대로 PF 대출 원리금 전체로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 쟁점과 관련된 핵심적인 법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동산 신탁사의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이 자본심장법상 금지된 손실보전 행위 혹은 지급보증에 해당하는지, 둘째, 손해배상에 대한 법리적 해석상 대출 원리금을 청구하는 것이 통상적인 조건을 벗어난 과도한 손해배상 금액 약정인지 여부입니다. 부동산 신탁사는 자본시장법 제43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범위에 따르면 지급보증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제104조 신탁 업무의 방법 등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수탁한 재산에 대하여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신탁사의 책임준공 확약은 시공사의 채무 인수가 선행되는 경우 면책되고 신탁사가 손해를 배상한 경우 시공사에게 구상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지급보증과 매우 유사한 구조입니다. 일부 계약 사항을 고려하면 실제 대주단 중 일부는 해당 상품을 대출 원리금의 지급 보증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대출 원리금 전액 배상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어 관련 논의가 소송 중 다뤄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책임 원인이 존재해야 하며 책임 원인인 사실과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책임 준공 기한이 경과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이후 준공되었을 경우 책임 준공 기한 경과에 기인한 대주단의 손해액이 대출 원리금인지에 대한 논쟁이 존재합니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으나 해당 금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된 물건을 매각하거나 이를 대상으로 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대출 원리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신탁사는 손해액의 감액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주단의 손해액과 책임 준공 기한 일정 기간 경과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법리적 해석상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행위에 해당하거나
법리상 과도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PF 대출 원리금을 손해액으로 명기한 해당 계약서의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반면 상호 합의한 계약서의 내용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부동산 신탁사의 책임 범위는 PF 대출 원리금이 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법원의 판단에 기추가 주목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신탁사의 최근 실적 및 향후 신용평가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부동산 신탁사의 실적은 시중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한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장의 저조한 분양실적,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장의 공사비 급증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특히 산업 전체의 신탁 개정대 규모는 2022년 말 2.6조 원에서 2023년 말 4.9조 원으로 88% 증가하였으며 차입 부채는 0.8조 원에서 1.9조 원으로 131%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부동산 신탁사의 부채 비율은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경기 둔화로 인한 신규 수주 위축으로 인해 2023년 업권 내 영업수익은 4.4% 감소하였으며 단기 순이익의 경우 0.6조 원에서 0.2조 원으로 63.5%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신탁 개정대 대손 비용 등에 기인하여 무궁화 신탁, 교보 자산 신탁, KB 부동산 신탁 3개사는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반면 신탁 개정대의 증가에 힘입어 2023년 말 부동산 신탁사 총 자산은 8.4조 원으로 2022년 말 7조 원 대비 18.5% 증가하면서 산업 전체의 총 자산 순이익률은 2022년 9.5%에서 2023년 3.1%로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신탁사의 재무 건전성 저하는 저조한 분양 실적으로 인해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장 관련 신탁 개정대 및 차입 부채가 크게 증가하고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장의 책임준공 기한 준수를 위해 필요한 추가 사업비를 고유 계정인 신탁 개정대로 투입하였기 때문입니다.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상품은 2017년 이후 금융계열을 중심으로 부동산 신탁사의 주요 수익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호황기 동안 이 상품을 통해 부동산 신탁사들이 자기 자본 대비 과도한 수준의 위험을 인수한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리스크 관리 기조가 강화되고 정상 사업장이 완공되면서 부동산 신탁사들의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익스포저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본 대비 여전히 과도한 익스포저 수준과 시공사 관련 위험, 부실 사업장의 장기화 가능성, 부동산 시장의 회복 지연 등을 고려할 때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위험이 의미있게 축소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향후 감소 추세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주단과 법적 분쟁을 빚고 있는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PF 대출 원리금에 대한 우발 채무는 관련 금액이 불확정적이므로 부동산 신탁사의 재무제표에 아직 기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법적 분쟁이 진행되면서 법원 판단에 따라 부동산 신탁사의 실적이 추가적으로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 신탁사 책임준공 기한이 경과한 사업장과 관련된 PF 대출 잔액은 부동산 신탁사 전체 업권 2023년 말 자기자본 5.5조 원의 35% 수준인 1.9조 원이며 책임준공 기한 임박사업장 PF 대출 0.8조 원을 포함하면 총 2.7조 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50% 수준입니다. 따라서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PF 대출 우발 채무가 현실화될 경우 부동산 신탁사의 재무 건전성 및 신용도는 큰 폭으로 저하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나이스 신용평가는 첫째, 각 부동산 신탁사의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장 분양률 저조에 따른 신탁 개정대 및 이를 조달하기 위한 차입 부채 확대 여부. 둘째,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장 공정률 만회를 위한 추가 사업비 투입에 따른 신탁 개정대 및 차입 부채 확대 여부. 셋째, 책임준공 기한을 경과한 사업장 PF 대출 원리금 배상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른 우발 채무 현실화 여부.
넷째, 일부 재무 건전성이 크게 저하된 부동산 신탁사를 중심으로 각 부동산 신탁사의 자본 적정성 확보를 위한 모회사의 유상증자,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 자본 확충 노력을 모니터링하고 각 부동산 신탁사 신용평가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이스 신용평가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슈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